돌아온 지톡! 김보영, 문미진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의혹은 LCT 특혜 분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박형준 후보가 LCT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드러났고, 그 3월 셋째 주 그 시기에 그 LCT 관련 의혹을 언급한 보도는 총 32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6건이 여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 야당이 아니다, 이거는 마타도다,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그 과정을 전하는 공방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의혹은 네, 자녀 입시 청탁 의혹입니다. 이거는 홍익대 전 교수인 김승현 교수가 제기한 의혹인데요. 박형준 후보의 딸이 홍익대 입시를 청탁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채점을 30점짜리를 뭐 80점을 줬다. 이런 증언들을 막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의혹인데 지역 언론은 이 보도가 너무 미흡하고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정리해 왔습니다. 네, 그 방금 미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반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도량도 많지 않았고 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취재원이라든지 검증 방법이 있는데 지역 언론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좀 전반적인 경향이 있었고, 제가 본 것 중에는 그 국제신문에 김영춘, 박형준 우호 세력 외곽 지원전 치열이라는 이제 3월 18일자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어쨌든 이 의혹에 대한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의 어떤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외부 세력이 민주당을 지원하는 듯한 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좀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쨌든 이건 하나의 의혹이고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검증돼야 되는 정보인데 이거를 그냥 외부 세력이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이런 식의 포인트를 맞췄다는 것에 좀 아쉬웠습니다. 미진 활동가가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부산일보에서도 저는 이제 이 관련된 기사를 좀 한 건 가져왔는데요. 민주당 박형준 흠집내기 올인, LCT 특혜 분양, 딸 입시 비리 등 무차별 살포. 그러니까 방금 그 보영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 입시 비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분명히 그 주체가 정당이 아니고 그 교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민주당이 박형준을 흠집내기 위해서 딸 입시 비리 의혹을 들고 나왔다, 무차별로 살포하고 있다라는 걸 담고 있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이 헤드라인과 동일한 논조를 좀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데요. 먼저 기사는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각종 의혹들을 무차별 살포하거나 명백하게 진위가 드러난 사실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표해 박 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박형준 후보 측에서 쓴 내용 같은데요. 신문 기사가 아니고. 우선은 기자가 쓰셨어요. 기자가 쓰셨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박 후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거의 한 줄 정도의 의혹 제기와 후보의 해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박 후보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박 후보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 후보는 딸이 홍대 미대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라는 문장으로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 후보의 어떤 해명을 실었는데 응시한 적 없다라는 그걸로 끝인 거죠. 더 이상 추가적인 취재나 뭐 당시에 뭐 그러면 그 홍익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그걸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홍익대 전화해서 그거 물어보면 끝난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홍익대 전화를 하지 않고 김승현 전 교수를 고소하는 것으로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서 그 민주당이 박 후보에 대해서 흠집내기에 올인하고 있다,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가 좀 가장 의아했던 점은 마지막 문장인데요. 마지막 문장에서 뜬금없이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김영춘 후보가 이러한 무차별 살포를 하고 있다, 네거티브 전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역 방송 뉴스도 조금 비슷하게 적극적인 취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승현 전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는 그 현장에 카메라가 오긴 했지만 직접적인 인터뷰는 없었고, 약간 현장 스케치처럼 이렇게 좀 화면으로만 보도되는 좀 그런 경향을 보여서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직접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의혹에 대해 제기한 당사자가 부산에 왔으니까 굳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묻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보도가 없어서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세 번째 의혹은 그 박형준 후보가 그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에 그 4대강을 반대하는 인사하고 단체를 불법 사찰한 정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건이었죠. 이 건에 대한 지역 언론 보도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방금 언급한 그 홍익대 입시 비리 의혹도 이제 교수가 제기한 거였는데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 포섭되었듯이 이 불법 사찰 의혹도 분명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뭐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에서 제기한 문제였음에도 민주당의 선거 전략 중 하나, 민주당이 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조금 포섭이 되면서 그 3월 셋째 주에는 부산에서 박형준 후보의 이런 불법 사찰과 관련해가지고 뭐 입장을 내라, 그리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의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는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거티브 전략 중 하나로만 보도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했던 보도 유형이었습니다.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하나다, 공격용이다, 이렇게만. 그렇죠. 시민사회가 제안한 문제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 좀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런 그 의혹 제기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니면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렇게 그 선거판에 나온 후보라면 당연히 검증받아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야지 유권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표로 심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룬 보도들을 좀 유형을 좀 분류를 해보고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취재원들이 좀 나왔는지를 좀 봤는데요. 크게 박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줄기는 공방, 한 줄기는 검증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지역 언론의 보도는 거의 다 공방이었고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를 공방 프레임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박 후보가 아니다,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이렇게만 흘러가 버리니까 이걸 읽는 유권자는 그래서 진실이 뭐야? 그래서 이 의혹이 어떻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아유 선거 또 저렇게 치르나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사설에서 나와요. 진흙탕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피로하게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형준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보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취재원이 박형준 후보였다라는 점은 지역 놀라운데요. 박형준 후보였다라는 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쌤이 잘못을 하셨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난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해. 여기서 기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해?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좀 추가적으로 검증을 했으면 이게 공방으로만 흐르지 않고 좀 더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거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증보다는 박형준 후보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좀 그런 셈이네요. 지면이나 방송 뉴스 시간을 통해서.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3월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언론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재산을 검증하는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좀 그 부산 MBC가 단독으로 냈던 기장에 있는 땅, 윤파란 기자님 내셨던 그 땅의 어떤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고 후보가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뭐 KBS 부산의 공은조 기자님께서도 기장에 또 다른 땅이에요. 또 다른 땅에 이제 창고를 지으면 안 되는 곳에 창고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역 언론도 좀 검증하고 좀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한 검증도 좀 중요하지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지, 이 후보는 뭐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좀 이제는 좀 수습이 돼야 되고 민생이 회복돼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정책들을 좀 들고 나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검증했으면 좋겠다. 향후 1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걸 좀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선거 시기에 우리가 언론이 검증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후보에 대한 검증과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한 검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정책이나 공약은 계속 이제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이제 선거 기간 동안 하면 되는데 후보 검증은 지금 이제 재산 쪽으로만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직 시절에 얼만큼 정책을 입안에서 잘 실현했었는가 하는 것도 후보 검증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조금 빠져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그런 보도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급하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 마무리. 네, 지금까지 지역 언론 톡파보기 지토 안녕.